이런 가족 수가 주는 거랑 연관돼서 가족이 많으면 대형 아파트 살아야 되지만 지금은 너무 소가족이고 지금 한 명도 애기 뭐 두 명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다 보니까 소형 아파트가 인기라는 이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소위 전용 면적 59m 제거, 뭐 옛날엔 25평이라고 부르고 했는데 1순위 경쟁률이 13.6대 1로 지금 2010년 이후에 역대로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위원님 이렇게 근데 뭐 예전에도 소형 아파트는 인기가 많았죠. 그렇죠. 예전에도 평당 가격으로 올라가는 것들을 좀 따져보면은 네. 대형보다 중소형 올라가는 속도가 좀 빨랐기도 했고요. 네네.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는 평형대가 뭐 8호, 5구 이렇게 딱 정해져 네네. 있다 보니까 네네네. 소형이 워낙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네네. 최근에는 사실 대형 면적에 대한 로망도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서울에서 대형 면적에 거주를 하려면 금액이 너무 좀 만만치 않다 보니까 네. 일단 아예 대형이거나 네. 아니면 아예 뭐 중소형 이렇게 네. 좀 이 면적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아예 대형을 찾기에는 지금 사실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뭐 저도 대형 평수에 살고 싶지만 소형에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런 사실 지금 말씀했던 저출산 문제도 이게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고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갭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봅니다. 이 표를 잠시 들여다보면 2010년 이후에 지금 2010년 이런 때는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떨어졌었는데 이 공급 청약 경쟁률이 지금 보면 그 이후로 13.64에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지금 올라온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해서 뭐 어쨌든 그만큼 이 또 청약을 한다는 말은 시세 대비 싸고 좋은 집에 살고 싶다는 이런 열망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새 집이 좀 깨끗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위원님 지금 뭐 전반적인 네. 이런 청약 시장 내지는 주택 공급에 대한 이런 뭐 좀 뭐라 해야 될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그럼요. 지금 올해 상반기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청약 시장이 이렇게까지 갑자기 좋아지리라고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우리가 네네네. 작년에 둔촌주공 생각해 보면은 그 가장 좀 강남권에서 최대어라고 불렸고 많은 네네. 분들이 주변에서도 기다리고 있던 둔촌주공을 넣을까 말까 고민했던 시기도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는 뭐 서울이 대부분이 10억 이상 넘어가 버리는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보이는 거 보면은 네. 이제 신축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강해졌는데 네네. 당분간은 신축이 좀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분양가는 계속해서 높아질 거라고 많은 수요자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청약 시장으로 우선적으로 이렇게 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청약의 매력은 사실 분양가 네. 대비해서 차익이 좀 크게 생긴다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보시는 거는 지금 분양한 곳은 아니고요. 한동안 이제 탤런트 한 네. 분이 이제 로또 청약 당첨됐다고 예능에서 많이 이렇게 발언했던 곳이에요. 네네네. 그 나 혼자 산다에도 아, 나왔던 예, 예.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네, 그 그분이 부산 출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분이죠. 그분이 받은 아파트가 여기 보이시는 이편한 세상 상도 노빌리티 네네네. 아파트인데요. 당시에 84제곱미터 분양 받으셔서 네네. 지금은 아마 결혼하시고 신혼집으로 거주하고 계실 거예요. 아, 네네네. 네, 근데 2016년도에 7억 4천에 84가 분양을 했었습니다. 예, 예. 근데 그게 한참 집값 상승기 때는 17억 3천까지. 와, 불과- 10억이 오른 건가요? 그쵸. 그것도 불과 5년 만에 아, 10억 넘게 올랐다가 그러네요. 7억 7.4억에서 17.3억이니까 3억까지. 거의 10억이네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최근에 조정을 받긴 네네네. 해서 받아도 13억, 14억 정도가 돼가지고 거의 어, 분양가 대비 더블 2배 정도 스코어네요. 네, 수익이 났고요. 네네. 뒷장 보시면 뭐 서울만 그러냐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부산이나 광주 같은 경우도 각각 네네. 다른 아파트인데 2006년도에 둘 다 뭐 3.3억, 3.4억 원에 분양을 했던 게 네네.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최고 12억 7천을 찍었다가 최근에 9억 10억 정도 하고요. 네네. 광주는 15억 가까이 됐다가 최근에는 좀 떨어져서 13억 정도가 됐어요. 오른 정도로 따지면 비슷한 10억이지만 네. 분양가 대비는 이건 거의 3배가 넘네요. 그렇죠. 예.
뭐 4배 떨어진 가격도 3배가 넘네요. 4배. 네, 최고가는 거의 4배, 뭐 5배까지도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양하는 주택이 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네네. 보시면 이 부산이나 광주도 이제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입지가 좋고 네네. 대장 아파트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좋은 입지에 대단지에 그리고 브랜드 네이밍 어느 정도 있으면 사실 분양가 대비해서 시간이 지나면 우상향을 하지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은 없어서 네네. 이제 수요자들도 신축에 살면서 거주 깔고 앉아가지고 뭐 자산이 늘어나는 거니까 네네. 당연히 신축과 청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지금 강주 남구는 사실 분양가 대비로 하면 10억도 더 올랐었네요. 그렇죠. 예. 강주의 가장 핫한 지금 아파트 중에 그런,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팔아야 이게 현금으로 뭔가 이렇게 쥐어지는 거긴 네, 하지만 네네네. 그래도 뭐 내가 거주하면서 아파트 가격 오르면 뭔가 마음이 든든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뒤쪽 보시면은 이렇게 신축에 대한 니즈가 강한데 왼쪽에 보시면 그 회색 약간 곡선 뒤에 돼 있는 회색이 네네네. 주택 재고량 대비해서 신축 아파트예요. 주택 재고량 대비 신축 이 네. 회색 선이 네. 그래서 네네. 그 재고량 대비해서 신축 아파트 비중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 떨어졌었네요. 네. 그렇죠? 최근 들어가 다시 조금 회복됐다가 20년 초에 2000년대 초에 지금 회복됐다가 지금 다시 또 떨어지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신축이 그만큼 부족하다라는 네네. 얘기고요. 전년 대비해서 신축 아파트 증감률도 보시면 최근에 조금 회복하긴 했지만 네네.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라 네네. 신축이 좀 귀하다. 이거는 네네.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이 너무 더디다 보니까 그 영향도 네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그 반면에 분양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 점선만 그러네요. 보시면 네. 점수만 보면 계속 오르고 네. 있네요. 네, 그래서 저 22년도에 이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굉장히 많았었던 때인데 그때는 분양가가 좀 낮아졌지만 뭐 최근 들어서 계속 분양가 상승하고 있고 지금은 네네. 분양가 상한제 규제받는 지역이 네 개 구밖에 없잖아요, 서울에. 네네네. 게다가 공사비, 뭐 인건비, 최근 뭐 그런 감리비 이슈 이런 것 때문에 분양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예상들을 하는 거죠. 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청약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고요. 뒤에 넘겨주시면 서울과 그렇지 않은 비서울의 차이가 너무 커요. 아, 그러네요. 네, 이건 그냥 서울과 경기도만 비교한 건데도 네네네. 서울은 이제 2023년 들어서 급격하게 좋아지죠. 네네. 네, 작년에- 올해 들어서 지금 완전히 네. 뭐 붐업되고 있다 해도 바닥 찍고 상승하는 게 아니냐 우리가 이 앞서서도 방송했는데 이초표만 놓고 보면 실제로 바닥을 찍고 막 올라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예. 네네. 그 작년에 좀 하락했다가 올해 네. 1월부터는 뭐 이렇게 급증하고 있고 청약 수요들이 네네. 경기도만 하더라도 경기도 인천이 좀 물량이 많다는 얘기 저희가 계속 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를 하는 지역들은 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붐업이 됐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입지 좋고 네네. 뭐 가격 경쟁력 있는 데만 일부 잘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면 경기도는 조금 서울에 비하면 아직까지 이렇게 눈으로 딱 느낄 수가 없네요 보니까. 네, 뒤에 조금 더 수치를 자세히 보시면 뒤쪽 표는 이제 수도권 분기별 청약 경쟁률인데 네네. 이제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를 전국, 수도권, 서울 이렇게 나눈 네네. 거예요. 3분기는 얼마 안 됐지만 3분기만 보시면 서울은 103.1대 1 기록했고 그러니까. 수도권은 17.1대 1 그리고 전국은 12.1대 1. 그러니까 이게 네네. 서울이 좀 돋보이죠. 확실히 숫자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래서 올해 최근에 주요 단지 청약 결과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네네.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용산 호반 서밋 에디션 네네. 여기 정말 제 주변에도 다 넣었거든요. 네네네. 되신 분이 안 계세요. 162.6대 1로 네네. 청약 경쟁을 기록했고 어마무시하네요. 네, 이만큼 이제 서울 안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4개 구는 정말 경쟁률 올해도 네. 계속해서 높을 거라고 네네네. 예상이 되고 아래표는 청약 미달 단지 수인데 서울은 뭐 미달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네, 지방은 반면에 미달이 더 많죠.
아, 그러니까요. 미달이 뭐 전체 뭐 3분의 2가 넘어설 지경이네요. 예, 64개 중에서 42개 단지나 미달이기 음. 때문에 청약 좋다 하는 거 사실 서울만의 얘기여서 타 지방에서는 좀 다른 나라 얘기 같이 들릴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번 보면 공감이 전혀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우리 미분양돼서 막 난리도 아닌데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저희가 예전에도 분양제도 바뀐 거 네. 올해 초에 바뀐 게 서울 위주로 바뀌었다라는 네, 방송 네, 한 네. 적이 있는데 네네. 그런 정책이 이제 서울 쪽 시장은 살아나게 했지만 네네. 반면 지방은 계속 좀 좋지 않아서 아, 네. 맞습니다. 뭐 공급 가잉이란 말도 있고 지금 사실은 뭐 저희도 이렇게 서울은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사실은 중국도 그 부동산 위기를 겪고 있는데 관치를 하다 보니까 외부로 공피를 못해서 사실상 그 미국의 모기 사태 이상이 터져서 뭐 10집 중에 7곳이 지금 막 빈 지역도 있을 정도인데 정부에서 돈으로 막고 있다. 예,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참 우리도 근데 간극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올해 네네. 8월 만에 분양 예정 물량이거든요. 네네네. 총 1만 3천 세대 정도 이제 분양 아니 서울 수도권 제외하고 지방은 네, 1만 네. 3천 세대 그리고 수도권은 1만 6천 세대 해서 총 2만 9천 세대 분양 예정인데 네네. 보시면 경기 서울에 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양이 잘 되는 시장의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을 해야 되고 네네. 또 분양가가 최근에 높아졌다는 얘기 지난번에 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했습니다. 높아진 분양가가 네네. 이제 소화가 돼야 되는데 네네. 그럴 만한 지역들을 이제 골라서 하다 보니까 네네네. 서울, 경기, 뭐 인천 이런 데는 그래도 분양이 그나마 좀 네네. 진행되는데 네네. 타 지역들은 건설사에서도 조금 아예 신축 사업을 계속 네.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네. 네, 이런 부분들이 뭐 앞으로의 좀 숙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트렌드를 보면 어쨌든 뭐 지금 사실은 청약 시장에 다시 열기가 타오르고 있고 서울에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해 놓은 곳들은 거의 뭐 인기가 폭발 수준이라는 거. 근데 뭐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간극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청약 제도도 뭐 전매 제한도 개선해서 더 완화를 하고 지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또 특별 공급도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이런 혜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피부에 뭐 못 느끼는 분들도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 대한 대책도 또 세부적으로 조금 장기적으로 좀 봐서 마련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